계절이 바뀌면 나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성했던 잎을 스스로 떨구어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가벼워지는 법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쥐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그것이 성장이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인생에도 어느덧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나무처럼 잎을 떨구고 뿌리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세간에 참 많이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마음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처럼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늙은이는 잔소리 말고 돈이나 쓰라는 핀잔처럼 들려서 서글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건데 입을 다물라니. 그런 야속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내가 쓸모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입을 막으라는 억압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이 들매 품격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갑을 연다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니어의 마음 쉼터에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섭섭했던 그 말이 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적막함.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윙윙거리는 거실에 앉아 있다 보면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내 목소리가 허공이 아닌 누군가의 귀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조바심이 납니다. 그것은 주책이 아니라 나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라는 영혼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걱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후배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웅덩이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요. 저 길로 가면 넘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돈 아껴 써라. 이 잔소리들은 사실 다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내 후배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20년 전, 30년 전의 지도입니다. 그때는 그 길이 지름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렸을 수도 있고 아예 길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담긴 조언이 지금 세대에게는 낡은 간섭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해서 한 말인데 자식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후배들은 슬슬 피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머리 좀 굵어졌다고 부모 말을 무시해? 서운함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결국엔 다 필요 없다.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고 튕겨나온다면 그것은 내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농부가 때를 알고 씨를 뿌리듯 어른의 대화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저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할 인내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이 있는 노년을 위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첫 번째 말은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입니다.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의 시작점이죠. 우리는 흔히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전쟁 같은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사회를 일구어낸 여러분의 땀방울을 누가 감히 폄하하겠습니까? 하지만 대화에서만큼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휴가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은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칼같이 퇴근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그리고 입을 엽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상사가 퇴근 안 하면 이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상대방의 귀는 닫히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가 버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실과 희생이 성공의 열쇠였지만 지금은 창의성과 효율,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라디오 시대의 기술로 디지털 스마트폰을 고치려 하면 고장이 나듯 우리의 옛 경험을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속에는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자신의 지식을 의심하고 겸손해했습니다. 하물며 급변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30년 전이 내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힘들어할 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꿀꺽 삼켜보십시오. 나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대신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많이 힘들지? 정답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힘듦을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찬란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현재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과거의 훈장을 자랑하지 않는 장군이 더 존경스럽듯 과거의 고생을 내세우지 않는 노년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상대방의 입을 막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바로 자랑입니다. 선생님,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헛헛하고 속이 쓰리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날 모임에는 분명 누군가의 자랑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잖아. 우리 사위가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장관이랑 밥도 먹고 그랬어. 듣는 순간에는 아이고 축하해. 좋겠네. 하며 웃어주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 자식은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나는 늙어서 병원비 걱정이나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에 괜히 집에 있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천사처럼 자비를 베풀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 앞에서는 진심으로 박수 쳐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의 성적표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남과의 비교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자랑하지 마라.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은은하게 풍길 때는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병째로 쏟아부으면 악취가 되어 사람을 쫓아낸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친구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너 잘나서 좋겠다, 이제 안 만나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랑으로 얻는 건 순간의 우월감이지만 잃는 건 평생의 벗입니다. 너무 큰 손의 장사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일이 생겨도 입 꾹 다물고 있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죠. 한턱 낸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자랑의 대가를 치르는 지혜였습니다. 친구야,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네. 너무 기뻐서 내가 오늘 소고기 쏜다. 다들 많이 먹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도 너그러워지니까요. 배 아픈 질투가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맨입으로 하는 자랑은 죄송하지만 소음이고 폭력입니다. 왕년의 내 영광, 잘난 자식 이야기, 밥 한 끼 안 사고 떠들 거라면 차라리 벽을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친구를 잃지 않고 내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금기어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눈이 밝아집니다. 시력은 떨어져서 침침한데
남의 흠결은 왜 그리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국솜씨가 조금 짠 것 같고 사위의 옷차림이 영 단정치 못해 보이고 지하철 앞자리에 앉은 젊은이의 화장이 너무 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기어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새아가 국이 좀 짜다. 소금 좀 줄여라. 김서방, 자네는 옷이 그게 뭔가? 좀 점잖게 입고 다니지. 아이고 학생.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걸 조언이라고 포장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가족이니까 해주는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 솔직해집시다.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고치라는 지적질일 뿐입니다. 성경에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죠. 우리는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내 색안경이 파란색이면 빨간색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색깔이 틀려 먹었니? 라고 비난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인데 말이죠.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 지적은 치명적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 잔소리 들으니까 내 인생을 평가당하니까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녀에게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살 좀 빼야겠다, 돈은 좀 모았냐라고 묻는 순간 그 집은 쉼터가 아니라 검문소가 됩니다. 자식들은 검문당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의 특권은 너그러움이어야 합니다. 강물이 맑은 물, 흙탕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바다로 흐르듯이 어른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허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차가운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십시오. 국이 짜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밥 먹으니 좋다라고 하세요. 옷이 그게 뭐냐는 말 대신 자네 얼굴 보니 반갑네라고 하세요. 지적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숨통이 트입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존경받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하는 3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자.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대화의 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닫힌 입 대신 무엇을 열어야 할까요? 네, 바로 지갑입니다. 여기서 아이고 늙어서 수입도 없는데 무슨 지갑을 열어? 하고 손살에 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노후 자금 아껴 쓰기도 벅찬데 남한테 돈을 쓰라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갑을 연다는 것은 펑펑 돈을 뿌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어야 대접받을까요?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갑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밥값을 낼지 눈치 보는 그 묘한 긴장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얻어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비싼 거 시키면 싫어할까? 저 사람 비위 맞춰줘야 하는데 하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지갑을 여는 순간 나는 갑이 됩니다. 나쁜 의미의 갑질이 아니라 베푸는 자의 여유를
가진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밥을 사면 나는 당당합니다. 메뉴판을 보며 떨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밥 한 끼 사주며 자, 밥은 내가 살 테니 너희들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들려다오라고 해보세요. 그 밥값은 단순히 찌개값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최신 정보를 얻는 수강료이자 내 외로움을 달래준 상담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면 잔소리를 해도 용서가 됩니다. 빈손으로 하는 잔소리는 꼰대질이지만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서 하는 조언은 인생의 지혜로 들립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슬프지만 확실한 진실입니다. 돈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꼭 비싼 한정식 소고기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 편의점에서 산 시원한 바카스 한 병, 아니면 손주 주머니에 찔러주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가 아낀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건네는 사탕 한 알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말로 생색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의 품격, 어른의 멋입니다. 움켜쥐면 흙이 되지만 베풀면 거름이 되어 사람을 키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 보세요. 돌아오는 미소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물질의 지갑을 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럼 쓸모없는 노인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는 돈보다 더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지갑이 아직 2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 지갑은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잔고가 늘어나는 마법 같은 지갑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표정의 지갑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무표정하게 있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피부가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화난 사람, 불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삶의 고단함 때문인지 대부분 미간을 찌푸리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옆에 앉기를 꺼리는 건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 무서운 표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미소의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무거운 택배를 가져다 준 기사님에게,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 눈을 맞추고 한 번씩 웃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사와 함께 건네는 온화한 미소. 그것은 상대방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하죠. 내 얼굴이 밝아지면 내 주변 공기가 밝아지고 결국 그 좋은 기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을 때라고 했습니다. 젊은이의 팽팽한 피부도 예쁘지만 온갖 풍파를 겪어낸 노년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성자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웃음꽃이 되어 번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따뜻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내가 나에게 먼저 미소의 지갑을 열어야 남에게도 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열 수 있는 두 번째 지갑, 바로 칭찬의 지갑입니다. 이것은 입을 여는 것이지만 앞서 말한 잔소리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칭찬에 인색해집니다. 잘했다는 말보다는 그게 뭐냐, 더 잘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높아심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채찍질만으로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따뜻한 햇볕 같은 인정과 칭찬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 자녀에게 칭찬의 지갑을 활짝 여십시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을 해오면 간이 좀 싱겁다, 모양이 안 예쁘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해준 밥을 먹으니 힘이 난다. 고생했다. 정말 맛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무뚝뚝한 남편에게, 잔소리꾼 아내에게 오늘 한번 뜬금없이 말해보세요. 당신 참 열심히 살았어.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많았지? 평생을 가족 먹여 살리느라, 굽어진 남편의 등 자식 키우느라,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잡고 건네는 이 칭찬 한마디는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값진 치유가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비난을 심으면 다툼이 자라나고 칭찬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향기로운 꽃내음이 될지 썩은 쓰레기 냄새가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선배의 역할은 후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후배가 지쳐 있을 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응원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긴 시간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대화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덜 익은 과일은 떫은 맛이 나고 딱딱하지만 잘 익은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입을 닫으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아집을 버리고 왕년의 자랑을 내려놓고 남을 평가하는 눈을 감으십시오. 그 떫은 맛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지갑을 여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는 물질의 지갑, 세상을 향해 웃어주는 미소의 지갑,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지갑을 활짝 여십시오. 그 달콤한 향기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입은 닫을수록 존경이 쌓이고 지갑은 열수록 사람이 쌓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그 어르신 곁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입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손은 너그럽게.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느라,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버텨오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름진 손과 깊은 눈매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시니어의 마음 쉼터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말을 아껴서 참 다행이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때 밥 한 끼 사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읽고 여러분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마음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